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뉴스 기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부동산원에서 9월달 부동산 매매 지수 그게 정리돼서 나왔어요. 그것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국감자료에서 나온 건데, 민홍철 국회의원이 국감자료에서 제출한 건데, 지방 투기꾼들의 움직임, 저가주택의 매집, 자, 그것의 어떤 문제점, 그 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9월 달에 얼마나 떨어졌나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9월 달 집값이 14년 만에 계속 나오는 게, 주간별로 나와도 최대 낙폭, 월간별로 나와도 최대 낙폭이에요. 집값이 크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매매 전세는 다 내리고 있어요. 매매와 전세는 둘 다 내리고 있고, 월세만 올라가고 있다. 요즘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는 계속 올라가니까 대출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면 계속 부담이 되지만, 월세는 확정된 수익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임차인들이 월세를 더 선호하다라는 거예요. 자, 9월 달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0.75포인트 내렸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것도 역시 10년 만에 최대 하락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0.75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세종시가 많이 떨어질 때 0.75, 0.5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월간 단위로 0.75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문제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물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매수세가 없다. 이제 금매도 잘 안 산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떨어졌나 보니까 9월 달에 의외예요. 세종과 대구가 제일 많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인천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제가 세종, 대구 다음에는 인천이라고 두 달 전에 방송을 했죠. 분명히 이제 인천이 크게 떨어질 거다. 세종과 대구의 바톤을 이어서 많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결과로 나왔죠. 자, 지역별로는 인천이 1.28, 의외로 대전이 1.23,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커요. 이거 대전은 제가 한번 특별히 다루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논란거리들이 있어요. 자, 대전도 제가 대구, 세종 다음에 대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대전이 역시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역시 세종의 영향이죠. 세종보다는 대전이 비쌀 수가 없거든요. 집값이,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세종이 폭락하니까 대전도 자연스럽게 가격이 눈높이가 맞춰지고 있는 거죠. 자, 대구는 역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대구가 1.05 하락해서 전국에서 세 번째다. 자, 세종은 3위 안에 안 들어갔어요. 인천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인천이 지금 마피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인천의 역세권에서도 마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송도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현대 힐스테이트인가요? 그게 마지막에 분양 8억이 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분양가가 이것저것 다 합치면 8억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프리미엄 비쌀 때는 한 2억 이상 갔죠? 2억 5천, 4천 막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게 1억대 정도로 떨어진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9억이야. 자, 근데 그것도 비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입주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현대 힐스테이트가 입주할 때 전세 가격이 얼마겠어요? 전세 가격은 앞으로는 약세는 뚜렷한 거거든요.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지 않아요. 전세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전세가가 많이 받아야 4억일 거야. 그러면 그 분양가가 8억이니까 결국은 분양받은 사람들은 입주 때 최소한 무피, 자, 그러면 마피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송도에 진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그게 마피가 될지 무피가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제가 확언은 할 수는 없죠. 지금 딱 계산을 해보면 전세 가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투자로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그때 막 나올 수 있어. 최소한 무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양가가 8억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실수요자들은 그때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8억도 비싸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 분양받으신 분들이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 손해보고 파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건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그 이상 빠진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얘기고. 자, 그렇게 실수요자들은 그때 노리면 된다. 지금 계산상으로 봐도 지금 그래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송도 같은 데도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아. 생각보다. 송도가 전세가가 6억, 7억 가진 않잖아요. 잘 가야 5억이잖아. 근데 그 5억도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잖아. 자, 그러니까 입주 때 송도에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 입주 시기에 맞춰서 무피 마피에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무주택자들은 자기 집을 마련하시면 돼요. 문제는 9월 달에 전세도 약세로 나왔어요.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주택 종합 전세 가격이 0.50. 주택 종합이라는 건 아파트, 단독, 빌라 다 포함해서예요. 그런데 이건 별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거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얼마 떨어졌나가 중요하죠. 이제 그거에 따라 단독 주택, 빌라 다 영향을 받는 거니까 아파트 전세 가격은 낙폭이 더 컸어요. 0.67. 자, 수도권은 1.03. 수도권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자, 수도권이 왜 떨어지겠어요? 지금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죠. 신축 아파트가 지금 약세잖아요.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도 약세, 전세가도 약세. 자, 그렇게 보시면.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역전세의 후폭풍이 불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한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임대차 보호 3법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계약갱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더 토해내야 되는 전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월세를 주는 월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지금 아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에 몰려버려서 전세도 약세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낙폭이 1점대에 나오고 있다. 자, 내년에는 더 커지겠죠. 자, 그러나 월세는 강세다. 이제 전세 수요가 없어지고 월세로 옮겨가니까 당연히 월세는 강세가 되겠죠. 야, 월세 가격은 오히려 올랐고 주택 종합 월세 가격은 0.10포인트 올랐고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상승폭이 0.15 가장 높았고 서울은 0.13, 지방은 0.11. 자, 금리 인상 역전세로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제가 봐도 월세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5천에 뭐 150, 84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그 정도 했는데 보증금 1억에 뭐 150 해서 뭐 보증금이 올라가거나 뭐 월세 한 50이 올라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분명히. 9월 달에 소비자 심리지수, 그러니까 주택을 사고 싶은 심리 지수가 또 연중 최저치라는 거죠. 뭐 금리가 인상을 하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겠죠. 9월달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국 지수가 88. 자, 전월 89.4, 1.4포인트가 떨어졌죠. 그래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가장 많이 떨어진 인천하고 경기도 지역이에요. 지역별로 수도권은 9월 달에 86.8, 전월이 88이니까 소비자 심리지수도 1.2포인트 하락했고, 수도권에서도 인천이 86.9에서 83, 많이 떨어졌죠. 경기도도 88.2에서 86.6, 서울도 88.3에서 88.5, 뭐 서울은 비슷해요. 수도권 외 지역은 89.4, 전월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서울만 약간 올라갔네요. 원인은 금리 인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그 아파트, 두 개의 아파트를 한번 보시죠. 자,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파크 하비오 주상복합 84. 자, 지난달에 13억 6천만 원에 실거래됐대요. 1년 만에 5억 원가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난해 3월에 18억 4,500. 자, 5억 원이 떨어졌어요. 자, 이 정도면 이거 버블 붕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코비드가 나오면서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때 막 저금리가 정책 기조가 되고, 뭐 그것으로 인해서 2030 세대들이 그 연끌을 했잖아요. 그때 이 가격이 폭등한 가격이야. 근데 그때 가격이 사실상 버블이야. 2019년도에 가격이 어떻게 보면 정점을 쳐야 되는데, 코비드라는 예상치 못한 그 현상이 일어나면서 집값이 한 번 더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그 버블이 그때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몇 건 되질 않았어. 단지별로. 자, 그러면서 그때 버블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2년 전의 가격으로 2020년도의 가격으로 초반의 가격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 우방 1셀 84가 여기도 지난달 13일에 5억 9천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8월 최고가보다 2억 6천만 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8억 5천만 원 정도 하던 게 5억 9천이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자, 이거 버블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겠어요? 2, 3억씩 떨어지는데 사겠냐고. 어디가 바닥인지를 모르겠죠. 그런데다가 지금 금융시장은 계속 안 좋다고 그러죠. 내년에 경기 침체한다고 그러죠. 장기 불황 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시장에는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의 기사가 뭐였냐면 이 민홍철 국회의원이 2019년도 이후에 지방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매수자들을 분석했더니 지방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쓸어 담고 있더라는 거야. 이 투기꾼들이. 투기꾼 4만 명이 11만 5천 가구를 매수를 했다라는 거야.
자, 이 가운데 구매 금액 상위 10명, 그러니까 이제 이 10명의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915가구를 매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당 한 91가구 정도를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매집을 했다. 자, 이게 이 기간 내에 사들인 주택이 11만 4,670가구인데 구매 금액 총액으로 보면 거의 17조, 1000억 빠진 한 17조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이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방도시 3억 원 이하 주택은 투기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투기판이. 최대 구매자를 보니까 1982년생. 그러니까 이제 20대, 30대 이 친구들이 갭 투자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세계에 들어선 거예요. 이 용감하신 분이 3년 반 동안에 공시지가 1억 원 안팎의 지방 저가주택 137가구를 샀다라는 거야. 82년생이. 뭐 이거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137가구 산 거 아니에요. 뭐 무피, 풀피 투자 그런 거를 이렇게 산 거예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떤 경우는 돈을 받아가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지방의 그 저가주택은 전세 가격이 세거든. 그리고 매매는 잘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계속 풀피, 무피 투자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가구 수를 늘려간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1984년생인 구매자는 같은 기간에 112가구를 사들였다. 이렇게 두 사람의 용감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들였다라고 이제 자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지역에서 많이 사들였냐면, 경남에서 뭐 23,133건. 자, 경남은 김해, 양산, 이런 지역에 갭 투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자, 충남도 한 2853건인데, 여기도 이제 천안, 아산, 갭 투자들 많이 들어갔죠, 여기. 자, 경북도 뭐 대구, 구미, 자, 충북도 뭐 청주, 그다음에 충주 뭐 그런 지역들. 그다음에 전북도 14,000건 정도. 전주, 군산, 익산. 군산 많이 들어갔죠. 다주택자들. 자, 강원도도 최근에 많이 들어갔죠. 12,826건. 원주, 춘천, 뭐 속초, 강릉. 전남도 여수, 광양, 광주, 목포. 자, 제주도까지. 자, 이걸 보시면 전국토가 투기판이 된 거야. 전국토가. 자, 전국토가 투기판이 되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왜 나왔냐? 최근 정부가 3억 원 이하, 공시지가 3억 원 이하는 한 주택에 한해서 종부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의 아파트를 매매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투기꾼들한테 구실이 된 거죠. 자,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 그러니까 마음대로 투기꾼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배경에는 다른 배경이 있겠죠. 이 뭐냐면 이렇게 해주면은 지방의 아파트에 투기꾼들이 들어가면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아파트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려서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뒷배경에 건설사들이 다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전국토가 투기판이 되었고 황폐화 되고 이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그 이론이 되었던 게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잖아요. 자,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뭐 부동산 투기의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게 뭐냐면 공급 물량이야. 쉽게 얘기해서 어느 지방 도시의 공급 물량이 모자라. 자, 모자르면 그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투기꾼들이 안 들어가도 그 지역의 공급 물량이 모자라도 약간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그러면 되거든요. 인근 도시로 가면 되거든. 비싸다고 생각되면. 뭐 지방은 수요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계속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가격이 그렇게 올라갈 일이 없었어요. 자, 그러나 어느 지역의 공급 물량이 모자르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투기꾼들이 그 한 곳으로 다 모이는 거야. 그러면 그 지역의 아파트가 가격이 안 오르겠습니까? 오르겠죠. 자, 최근에 가장 그랬던 곳이 그 마산 아니에요, 마산 하포. 그런 지역 아니에요. 뭐 그런 지역이 올릴 일이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공급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그 지역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가 어디예요? 수원이 그랬잖아요, 수원이. 자, 수원이 공급 물량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투기꾼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막 몇 개월 안에 집값이 폭등하니까 정부에서 급히 조정직을 때렸죠? 자, 그 다음에 어디예요? 청주가 그랬죠? 청주가 공급 물량이 모자르다 그러니까 전국의 투기꾼들이 다 들어가. 자, 그렇게 해서 지방 아파트를 전국적으로 투기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메리트가 있겠어요? 서울에 사는 것과 비교해서 일단 집값이 싸잖아요. 그죠?
집값이 싸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소득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 다니는 분보다 소득이 높겠죠. 왜냐면 서울에는 뭐 좋은 대기업도 많고 직장도 많으니까 뭐 지방에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 그리고 지방은 또 물가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은 소득으로 나름대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 그리고 뭐 어떤 전원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지방이야. 자, 그런데 전국적으로 투기꾼들이 그냥 메뚜기 떼처럼 다 몰려와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2배 이상을 올려놨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수입은 적은데 집값에 주거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높아졌어. 그러니까 지방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젊은이들 입장에서도 지방에 살면은 뭐 그래도 서울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싸니까 분양 받으면 분양가도 싸니까 살겠다 이거야. 지방에 직장이 조금 처지더라도 사겠는데 이건 뭐 집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뭐 직장 월급도 뭐 시원찮고, 그러니까 서울로 다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있다는 거야. 자, 이게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처음에 대구가 떴죠? 그 다음에 어디가 떴어요? 대전이 떴죠? 그 다음에 청주가 떴죠? 수원이 떴죠? 뭐, 그 다음에 뭐 전주가 뜨고, 뭐, 기타 도시들이 다 떴잖아요. 자, 이렇게 뜨다 보면, 전 지역, 부산, 대구, 대전, 뭐, 청주, 천안, 이런 지역에서 투기가 이루어지는 행태를 다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투기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투기의 바이러스가 퍼진 거야. 그 투기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3억 이하의 공시지가 주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게 문제는 이번 사이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투기로 맛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을 번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결과는 너무 많은 주택을 사서 결국은 이제 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적당히 사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동산 한 판으로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몇 억을 벌었다, 몇십억을 벌었다, 그런 방송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지금 갭 투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야. 그러면 만약에 이제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 뭐 이제 집값이 폭락을 하고 언젠간 또 다시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다시 상승할 때 발달된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투기 세력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버블이 일어나겠냐고. 전국토의 황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방의 아파트가 결국 수혜자가 누구냐면 건설사예요, 건설사. 지방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분양가를 올려도 완판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하면 대전 같은 데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또는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것도 저도 다 팔렸잖아요. 그것도 고분양가에. 뭐 대전 같은 데에서 그런 건 잘 안 팔리거든요. 뭐 지방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누가 사겠어요. 투자 가치도 없는데. 근데 고분양가에 다 팔아먹었어. 그거를 지어가지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피로 나오잖아요. 그것만 팔아먹었나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또 줘서 팔아먹었죠? 자, 이렇게 지방 아파트의 폭등의 수혜자는 건설사다. 자, 이 건설사들이 결국은 뒤에서 정부의 뒷배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상 이런 투기꾼들을 방관하게 되는 거죠. 방관하게 되는 거.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적당히 집값이 올라야 지방에 공급이 된다. 뭐 그런 구실로 너무 규제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잖아요. 지금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지방 아파트 가격이 또 급락을 하니까 빨리 규제를 풀어라.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그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서, 대전 같은 데 보세요. 대전 우미린 같은 데에서 고분양가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대전이 그래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지방 아파트 건설사 배를 불려주고 있다. 결국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지는 않잖아요, 잘.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분양가에 집을 사야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대전 같은 경우에 지금 평당 2천이면 거의 이것저것 합치면 7억이 되는 거야. 이제 32평 아파트를 봤는데 7억이다. 7억이면 여러분 서울 수도권보다도 더 비싸. 서울의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 뭐 하남 교산에서 받는 것보다 더 비싸다. 그러면 굳이 그 아파트를 받겠어요? 그럼 거기 살겠어요? 차라리 하남에 가서 살지.
똑같은 뭐 비슷한 직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방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지방에 거주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방을 황폐하게 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하게 되고 결국은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지방에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지방에서 7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그게 또 올라가겠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2030년 이후에는 이제 지방광역시는 인구가 팍팍 줄어드는데 왜 그걸 분양을 받겠냐고. 그죠? 경기도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직장을 잡고 분양을 받지. 자, 이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야. 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투기 세력들이 한 단지에 몇십 가구를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학원 수강생들이 들어가서 막 그냥 거기를 다 아도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 작전을 하면 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잖아요. 그거 잡아서 깜빵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근데 부동산에서는 뭐 아파트를 몇십 채 사서 그걸 뭐 팔아서 뭐 양도세만 내면 그것도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작전을 해도 잡을 법이 없는 거야, 이거는. 자,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어쨌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너무 많은 전국에 너무 많은 투기 세력들이 커졌다. 그게 뭐 법인화되고 그다음에 뭐 조직화되고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다음 사이클에서 어떤 새로운 또 상승 사이클을 만나면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 점에서 이게 정부에서는 뭔가 이 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또 이게 투기판이 되고 또 결과 또 분양가를 올리고 지방에 살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